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1990년 40살에 이곳 그 변화못 사는 육백마지기에 와서 온 30년이 흘러가지고 올해 70입니다. 사람이 인생 사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잘 살아보는 것을 알고 나니까 불행하게도 일생이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2번 살아봐도 늘 암중모색으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마 인생의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육백마지기는 1962년에 개관이 돼서 소위 과학영농이라는 비료와 농약, 그 정말 가공할 위력에 메뚜기도 개구리도 온갖 생명을 죽이는 그런 그 가공할 위력으로 식량 증산에 기여한 바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기농업을 하게 된 동기가 1974년도 그 일본 책이었는데 병든 돼지를 소생시키는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함축하면 이 돼지는 농토는 어머니 품과 같아서 어머니가 병들고 그러면 그 태어나는 아이가 온전하지 못하듯 그 어머니 품처럼 그렇게 정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온전한 수확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지극히 진리적인 얘기인데 그 뒤에 부록에 농약공의 편람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문장을 직역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그 70년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애기 엄마의 저절, 산모의 저절 짜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 BHC, DDT 뭐 그런 등속이겠지만 2가지 이상의 농약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촌 주부에 비해 도시 주부에 젖어서 10배 가까운 더 농약이 농축되어 있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애기 엄마 젖을 분석을 해보니까 농약이 2가지 이상이면 뭐 5가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그 애기 어머니 젖을 먹는데 어머니 젖이니 그걸 지칭한다면 엄마표 농약 젖을 빨고 있는 거야. 과연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중학교 3학년 때 제천농고를 원서를 했더니 아버님이 일주일간 저하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 삐져가지고. 그래 아주 작심을 하고 농사꾼이 되기를 원했던 제가 제가 짓는 농사가 어머니 젖에서 농약이나 나오는 농산물 생산의 의미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되 최소한 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 우리가 인류가 달나라 간다는 그러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달나라를 갔듯이 설령 이루어지지 못할 이상이라도 그걸 목표로 세움으로써 그게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걸 실천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놈 새끼 밤에 농약 치고 낮에 안 친다랄 거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황당 무게당 당수 치면 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해곡 쳐도 거기에 황당 무게당 당수. 지금 서울시장 하시는 박원순 그 시장께서 시장 전에 희망제 작성할 때 저희 집에 몇 번 오셔서 제가 그런 지칭을 받으면서 했지만 제가 고마운 것은 이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농약과 비료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은 거예요. 제가 공교롭 때도 85년도 전국 고추 중산항을 했어요. 그 고추가 85년 제가 고추 중산항 하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이 사실 고춧가루를 흔하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저놈 새끼 어쩌다가 그 우승풍조하게 농사 한번 잘 지가지고 증산을 했다. 과학은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산항 이후 그 5년 동안 이렇게 농사지면 정말 증수가 되고 농촌 소득이 된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전국 규모의 평가회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단군 이래 처음일 겁니다. 전국 규모에. 우리 동네 분여회에서 빈대떡을 팔아서 100만 원씩 벌었으니까 그때. 또 마찬가지 이곳에 제가 오게 된 동기는 92년부터 농업경영기술지원단 강사로 유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든 애기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허기진 놈이 리어갈 끌 수 없듯이 그 사람은 밥심으로 살지만 작물은 땅심으로 사니 땅을 정갈하게 하자. 이런 그 강의를 쭉 했는데 그분들 중에 저한테 또 빈정대는 거예요. 당신 유기농 진짜 돼? 저 600마지기라고 한 18만 평 되는데 그 62년도에 개간돼 가지고 그 비료농약 치다 보니까 다 한 사람 여기 57가구가 여기에 살았답니다.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신 그게 된다면 그 600마지 가서 입증해. 또 어떤 사람은 아마 객기 부리지 말고 거기 수십 명이 망하고 갔는데 당신 자신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빈정대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정말 이게 이 밭이 하나가 15,700평입니다. 그 광활한 농장이 그냥 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초제를 얼마나 쳤는지 풀이 없으니까 그냥 흙도 날라가고 풀씨는 더 가벼우니까 다 날라가가지고 이게 진짜 황무지가 아니라 사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90년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런 병든 애기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걸음을 좀 들 것이다. 퇴빈 400톤을 원주 최경동시 그 비포장에 올려가지고 했더니 아주 멋있게 망했습니다. 배추 한 200차 나올 분량에 모종을 심었는데 20차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빈정대는 거예요. 저 유기농 강사질 하던 놈이 네가 무슨 독불 장군이라고 거기 되느냐. 그 벌써 나 올라오기 전에 수십 명이 망해가고 갔더만. 그때 제가 착안하기를 보니까 풀더미가 있는데 그냥 풀 있는 데는 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600마지기에 유일한 희망은 잡초구나. 그럼 잡초씨를 뿌려서 되긴 너무 급해서 제가 망했다고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이제 호밀을 심는다고 제가 공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호밀씨 100가마가 모였습니다. 제가 97년도 IMF 때 그 금모으기 할 때 정말 약자를 위해서 담대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결혼 반지, 애들 돌반지를 해서 금모으기 해서 우리가 IMF를 극복하던 그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게 뭐 싫어 오래는 사람에 싫어 가려는 사람에 금산하고 이 영주에서 그렇게 호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밀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빈정대기를 저놈 새끼가 얼마나 더 보태가지고 내삐리려고 호밀 간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이듬해 60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차 나올 곳에 60차면 3분의 1인가 또 망했죠. 하여튼 그리고 그 이듬해 120차를 했어요. 만 3년 차. 그런데 그 해는 또 배추값이 싸가지고 7차를 출하하니까 배추 한 차에 5만 원밖에 안 가요. 상차비만 17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270만 원 미치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을 떨어 먹었는데 우리 한 식구가 은행에 안 간대. 창피해서. 그 전에 그 은행 이자가 12%씩 될 때 조합장님 오셨습니다마는 명절 때면 막 소고기도 한 짝씩 가져오고 뭐 은행에 이자 수익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 부끄러워 못 간다 그러면서도 그때 종잣돈 한 2,800만 원인가 이렇게 사줘다 주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망해도 신난다 그랬어요. 이유는 20차밖에 안 오던 게 60차가 되고 120차 하면 무려 600%의 증수입니다. 망해도 신날 수 있는 거죠. 왜? 희망이 보이면. 근데 그 이듬해 농사를 짓는데 배추 한 차에 1,300만 원씩 가는 거. 네. 배추 한 폭에 5천 원 같습니다. 그때는 중국산 수입도 없었고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가 없을 무렵에. 근데 제가 210만 원에 172차를 납품했습니다. 그 자서전에 나와. 그 많은 그 오죽함 그 바이어가 내 차 좀 빼서 팔아라. 아니다. 농민의 양심과 자존심은 1,300만 원 갈 때 210만 원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모상관 씨가 오늘 온다는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이어가.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감사패를 하나 주면서 이게 몇억 원짜리인데 이해극 씨가 600마지기 농사를 짓는 동안 영원히 존속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제가 만약 그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의가 상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의를 지키지 않고 제가 좌고우면하면서 이익에 연연했다면 아마 저도 잘못됐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600마지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노력했다기보단 많은 분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오늘도 제주도에서 한 너댓 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참 그 유기농업의 희망을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600마지기 잡초 제막식을 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잡초와 전쟁이라는데 특히 유기농은 제초제도 못 치므로 당신 또 황당무계한 짓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호밀과 헛골에 잡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걸 실천해 온 거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긴 골은 140m입니다. 정확히는 한 147m 정도 돼요. 비가 조금만 와도 저우에선 졸졸 흐르지만 이 밑에는 막 참 그랜드 캐년처럼 그냥 모든 땅을 훑어가가지고 제가 그 농업경영기술지원단 강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임계 이런 곳에 가보면 경사 한 5도만 된 곳은 흙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그냥 그 제초제를 쳐가지고 그 장마를 지니까 그 흙이라는 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고 잡초가 그 흙을 딱 잡고 있어야지 그 흙이 유지가 되는데 잡초 하나 없이 그냥 말끔하게 해놓고 나니까 당연히 떠내려가는 오죽하면 입맛댐이 맥혔으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200mm 정도의 비가 온다면 몇억 톤에 아마 대한민국 농토가 유실된다. 제가 70평생을 살았지만 농사는 한 40년 짓는데 한 세대를 사는 농부가 그 참 박멸해야 할 대상이라는 잡초를 죽임으로써 자갈밭만 물려주는 늙은이로 늙는다는 건 제가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농부도 후손들에게 그 자갈밭만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매우 죄악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국 속담에 그가 그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노인이 아니라 늙은이일 뿐이다. 늙은이와 노인이 다 나이 든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 귀찮고 아주 유해한
그런 노인으로 늙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잡초에 대한 그 관념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인류가 지렁이도 메뚜기도 두더지도 다 없어진 그 멸종된 이후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잡초 공적비를 세우는 이유는 아마 어떤 분들께서 어쩌면 대부분이 잡초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잡초를 공적비를 그리다니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5년 후 10년 후 이게 점점 심화돼서 정말 자갈밭이만 남았을 때 어떠한 분들이라도 잡초 공적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면 45년 전에 그 유달령 회장님께서 유기농을 해야 된다,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그랬을 때 저도 의아하게도 생각했지만, 이제 그 책이 도움이 돼서 유기농에 심취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유기농 중앙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40주년, 올해가 40주년인데 40년 전에 그런 선견지명을 가진 어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에는 적어도 40년 전통의 유기농 농가가 저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늘 속리산의 낙낙장송이 처음부터 그렇게 컸겠느냐, 작은 솔씨 하나가 수백 년을 하면서 그렇게 번창하듯 당신네들이 개척자는 외롭고 질시를 받지만 인류를 위해서는 유기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저는 아주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다 유기농을 지향하는 그런 분들로 정말 한국의 토양이 그 박멸해야 할 잡초, 그리고 농부의 주적이기보다는, 그런 죄목보다는 자연과 공존하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갈한 토양,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농업 방식이 되기를 저는 시범적으로 열심히 할 테고, 또 저와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확산해서 모쪼록 금수강산을 지키는데 한 농부로서 일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빈 속에서 빠뜨린 분이 계셔서 잠시